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이죠. 흰소의 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간별로 신축년에 대한 운세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저는 타로를 같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신축년 영상을 하나만 딱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간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신강, 신약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나중에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예전에 봤던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시를 넣으면은 신강인지 신약인지 나오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신강, 신약이 나오는 사이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을 나무로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다, 목사주다, 갑이든 을이든 나무사주다. 그러면 나를 생하는, 나를 살리는 글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려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행의 어떤 순리인데요.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불이 활활 잘 타고요. 그래서 이 앞뒤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인데 목이 2개 이상이다. 근데 또 나를 생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내 전에 들어오는 글자가 또 2개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살려야 되는 글자가 없거나 아니면 1개. 그러니까 여기가 약한 거죠. 일단 이런 조건만 갖춰져도 강한 사주로 봐야 돼요. 네, 강한 사주다. 그러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기준을 나무로 잡아올게요. 내가 있는데 나를 치는 글자, 나를 극하는 글자가 금이죠. 그러면 나를 치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3개인데 나는 나무가 하나예요. 그러면 극을 3번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신약으로 봐야 돼요. 이게 오행만 바뀔 뿐이지 나를 치는 요소가 뭔지, 내가 나를 살려주는 글자가 많은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글자가 많거나 나를 생하는 글자가 많거나 아니면 비경겁제라고 하는 같은 오행이 많거나 이러면 신강사주로 보시면 돼요. 신약은 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거나 나를 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대충 강한 사주구나 약한 사주구나를 구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신축년이라고 하는 연도, 이 축토가 들어오는 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축년은 일단 사유축 운동을 하는 글자죠. 축이라는 글자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사유축, 사에서 시작해서 유금을 지나서 축토에 가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글자입니다. 축토가 마무리 글자예요. 마무리. 그래서 화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묘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따진다면 2013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 2021년에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신축년이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데 물인 것 같았는데 얼어서 논바닥이 싹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월 말쯤에 한번 논밭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벼가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눈이나 비가 와서 이렇게 여기가 땅이면 물이 살짝
고여 있는데 그 위로 삐쭉삐쭉삐쭉 그 잘려진 벼가 이렇게 벼 잘려져 있는 그 모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안 보였던 것이 싹 얼어붙으면서 다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자년부터 계속 뭔가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누가 성폭행을 했는데 그걸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2019년도에도 미투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매매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2020년까지 이어졌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뭔가 2013년도부터 뭐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던 부분들이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신축년은 좀 인과응보의 해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인과가 있어서 내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받는다.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덕을 받을 것이고 악행을 저지른 자는 업으로서 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치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종교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해석이 또 맞아떨어지는 게 신축이라는 글자가 또 종교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 일주이신 분들 중에서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종교에 좀 열심히 하시면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이다, 하얀색 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흰소. 우리가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얀색 동물은 좀 영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하얀색 소가 가끔 벽화에 나오거든요. 그 하얀색 소를 왜 그려 넣었냐면 그것도 다 상징이거든요. 그 이유는 득도를 한 동물의 어떤 모습을 영물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다라고 하는 글자가 종교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맞다. 이렇게도 명리에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군가한테 내가 커다란 잘못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선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다. 2021년에 뽀록 날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갚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해왔다. 네, 그러면 그 덕을 받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한 글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축토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IMF가 터진 게 1997년이고요. 그리고 2009년이 또 축년이 들어오는 해인데 이때가 5.1 사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는 정축년이었고요. 2009년도는 기축년이었습니다. 축토가 들어올 때마다 뭔가 다 긴축 정책이 일어났던,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축토가요, 이렇게 쫙 짜그러들어서 이렇게 수분을 싹 흡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이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 일반 서민 사회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지갑을 닫게 된다라고 하죠. 지갑문을 닫는다. 돈을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IMF 때 돈을 쓸 수가 없었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일요일에 올렸던 그 토성과 목성이 만나게 되면서 달라지게 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그 예측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2020년 12월 16일과 19일에 토성과 목성이 물병자리로 진입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없던 주기로 새로 접어들어가는 그 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800년대에부터
2020년 그 12월 16일과 19일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200년 동안 지구 근처에서만 돌았다라는 거죠. 지구 원소에 해당하는 별자리라고 한다면 뭐 염소자리, 처녀자리, 황소자리 이 근처에서만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병자리, 공기 원소로 새롭게 접어들면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또 옮겨가게 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원소, 물병자리, 쌍둥이자리, 그리고 천칭자리의 주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좀 궁금하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해외에서는 2021년부터 이제 변화의 시기에 그 첫 단추가 신축년으로 보고 있어요. 21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명리학 기준에서 신축년은 어떤 의미이냐? 거품이 다 빠진다라고 했어요. 긴축 정책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거품은 활성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것, 밝은 에너지가 목화죠. 근데 신축이라는 글자에는 지장간까지 다 털어봐도 목화가 없습니다. 다 토, 금, 수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빠져있는 글자의 모습이죠. 원래 축토 안에는 목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축년도 긴축 정책이 일어날 것이다. 서민 경제가 많이 죽을 거다. 이렇게 좀 사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고요. 별자리로 봤을 때도 어찌 보면 이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 에너지가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탑승할 사람들은 탑승하고 여기 변화에 대해서 난 싫어 버팅기는 사람들은 이제 놓고 가는 거죠. 그 걸러지는 작용하는 게 신축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축토라는 글자가요. 축이라는 글자가 필터의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필터라는 건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것들, 그러니까 원래 내 핵심적인 인물들이나 핵심적인 어떤 산업 구조만 남고 그동안 양념으로 있었던 그런 사업 분야 같은 것들은 좀 많이 가지치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자년도 가지치기가 심했지만 신축년은 필터로 아예 걸러버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변화 에너지에 좀 적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을 잘 보내시면 2022년, 이민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변화 에너지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2021년을 잘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에 내가 스무스하게 잘 적응을 해 나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힘드시면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게 꼭 특정 종교를 믿어라 라는 것은 아니고요. 명상이라든지 요가 같이 어떤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아닌 비물질적인 어떤 분야에 관심 갖는 것도 종교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참선이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종교성에 해당하는 해기 때문에 이런 타로 채널이나 아니면 명리 아니면 진짜 무속인들 분들도 굉장히 많이 흥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는요. 무토일간 2021년 신축년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저는 항상 큰 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심상화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자, 그런 무토가 산에 해당하는 무토가 신금을 만나면 상관이 되고요. 축토를 만나면 음양이 바뀌기 때문에 겁재가 되죠. 신축도 12운성은 양으로 놓이고요. 무토가 축토를 만나도 양으로 놓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축토 입장에서 미토와
축토는 천을 기인이다 라는 말씀.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천을 기인은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을 때 누가 하나 탁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나한테 천을 기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부모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나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천을 기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신축년의 운세로 다시 돌아가서 모토가 신금을 만났다. 상관이다. 네, 상관겁재운이죠. 이 상관과 겁재가 들어오는 운이다 라고만 본다면 사실 흉신만 들어온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운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주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네,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하는 자녀, 자식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신데 만약에 신혼이시다. 그래서 자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자녀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자식이 양의 자리에 들어있다. 네, 어떤 전생의 업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다. 그러니까 보통 인연의 자식은 아니다. 사실은 이 양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나는 것은 이 사주 명리를 뛰어넘어서 전생의 업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양의 자리로 놓여져 있는 자식이 만약에 올해 태어난다, 2021년에 태어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인연이 큰, 인연이 아주 큰 자녀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멀리 했던 자식이 이제 내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항상 신금을 만나면 신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인성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관 입장에서 무토가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녀가 이제 공부가 끝나서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취업을 멀리 나갔다가 몸이 좀 아파서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 양은요, 우리가 잉태한다라고 했을 때 잉태의 태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임신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임신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을 때 4개월 정도 지나서 한 5개월 차 이제 들어가면은 안정기에 접어들잖아요. 그 안정기에서부터 태어나기 직전, 출산 직전까지 요 기간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줄 때죠. 영양분도 주고 아이 태교에 좋다라고 하는 음악도 듣고 좋은 것도 먹고 출산할 때 필요한 어떤 좋은 운동도 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아이를 위해서 엽산 챙겨 드시고 아이를 위한 것들을 다 항상 하시는 게 어머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양이라는 자리는요, 부모로부터 특히 무토와 신축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절대적 보호를 받는 자리다. 그래서 무토일간 어머니가 자녀가 들어오게 된다. 그동안 멀리 있어서 못 봤던 자녀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애틋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을 쏟겠죠. 돈 벌러 나갔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 집 근처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출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돼서 멀리 나가 있다가 저 충청도, 경상도 어디 멀리 취업을 나갔다가 다시 집 근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서울로 멀리 갔다가 다시 집 근처,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다 라고 한다면 다시 충청도 본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은 아이랑 다시 합쳐서 같이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관의 모습을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무토일간이신데 직장 생활 하신다. 직장 생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무토는 보통 중개자, 그러니까 중간자 그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무가 자라려면 토가 있어야 되고요. 열매가 맺히려고 해도 결국엔 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뿌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에서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을 흡수하는 것도 뿌리가 해야 되죠. 근데 이 뿌리를 내리려면 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무토뿐만이 아니라 기토도 그렇고 토사주이신 분들, 내가 태어난 날에 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대리라든지 과장급 되시는 분들이 내 윗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밑에 데리고 있는 직원과의 관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서를 봐도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이 다른 부서와 A라고 하는 부서와 C라고 하는 부서를 연결해주는 이 중간 부서에서 일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얘기는 이렇게 뭔가를 분산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토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내가 밑에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부하 직원이 저지른 실수를 내가 수습하다가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하 직원을 무조건 잡으시면 안 되고요. 모든 상황을 보니까 부하 직원의 실수도 있다. 그러면 질책할 건 질책해야 되고요. 내가 다 덤튀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올해가 어쨌든 무토일간 분들은 상관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글자가 있어요.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누구나 희한하게 이게 조금 말이 좀 앞서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흉순으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사실 말을 실수를 하더라도 미안하다 사과하면 되니까 그냥 말을 일단 하고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제가 생활할 땐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왜냐면 말은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해외하고 좀 보는 관점이 많이 좀 다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언행을 조심하시는 것이 한국에 사신다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관이라는 게 나는 상대를 입장에서 해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상하관계에 놓이잖아요. 친구관계면 또 그냥 친구는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나보다 윗사람인 사람한테 내가 하극상으로 이렇게 말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으로 들어오잖아요. 말인데 칼로 들어온다?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나보다 윗사람한테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나 개인적인 어떤 운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부하 직원이 이 신금을 부하 직원으로 보거든요.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한 거를 내가 중간자 역할로서 수습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신데 을목만 있다. 내 사주에. 을목이 정관이거든요. 사주팔자 글자에 정관이 있는데 심지어 천간에 떠 있어요. 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을목이 떠 있는데 신금이 들어오면서 상관, 경관해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부하 직원이 저지른 어떤 실수를 해결하려다가 내 정관하고 빠이빠이 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에게 어쨌든 부하 직원의 모습이긴 하지만 또 상관은 나에게 언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가 난다고 해서 다 말 가지고 다다다다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년에 거품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축년은 거품이 많이 빠지게 되는 해예요. 축토라는 것이 원래 화기를 빼가거든요. 화기를 빼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모토 입장에서 봄, 여름에 태어난 글자가 아니라 추울 때 태어나셨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인데 병정화가 상당히 필요하죠. 겨울에 추울 때 태어나신 분들은. 근데 그 양기를 흡수해 가요. 운에서. 그렇게 되면서 나의 정관도 경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조금 원래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보는 거. 토사주이신 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잘 하시거든요. 그거를 올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앞서기 쉬워요. 그래서 좀 상관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정관을 좀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사주 원국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목에도 스크래치는 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글자는 아닌데 그래도 을목보다는 간목이 껍질이 단단하죠. 그래서 간목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년생이다라고 한다면은 흠집은 날 수 있으나 잘 버틴다는 거죠. 을목은 꽃이기 때문에 바로 버티기가 힘들죠. 가위가 싹둑 자르면 그냥 꽃은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직원하고도 부하직원도 잘 둬야 되고 내가 올 한 해 말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내 사주 원국에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신금 유금이 있으면은 힘을 받죠, 얘가. 그래서 말이 더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원래 내 사주 원국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계속 당하고만 살고 참고만 살던 거를 올해 와서는 좀 표현을 하게 되는 운으로 바뀔 수는 있고요. 내 사주 원국의 지지에 이렇게 금이 있는데 위에서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축토 안에 신금이 또 들어있거든요. 뿌리가 있는 금인데 여기서 또 힘을 받기 때문에 상관의 기질이 커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만두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운에서도 지금 상관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운이 들어올 때 직장을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만두게 되면 그냥 내가 그만두고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 먹으시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는 운도 있어요.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은 일적인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약간 상관이 들어와서 어찌 보면 흉신이라면 흉신인데 이게 들어와서 생기는 어떤 변화로 인해서 저는 귀인이 나타나서 그 사업이든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로 보여져요. 다른 오행이랑은 다르게 토일간 분들은요. 비경겁제가 사실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신약인 경우에 내 사주 팔자에 물이 많다. 근데 나는 지지에 토를 하나도 못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뭐 무자일주인데 앞에 태어난 연도에도 밑에 이렇게 지지가 다 수국이다. 다 물을 잃었다. 신자진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수와 자수를 깔았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거죠. 그런 경우일 때 결정적일 때 나하고 원수같이 살았던 내 형제나 누군가가 그러니까 친구, 자매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말다툼도 많이 하고 으르렁대고 살다가
결정적일 때 내가 힘들 때 와서 도와줘요. 내 뿌리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내가 신약인데 내가 뿌리를 못 내려서 내가 휘청휘청할 때 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나한테 지지기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쁜 것만 아니다. 겁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재성을 나눠 먹기는 해야 되겠죠. 네. 도움을 받았으면은 뭔가 나누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천을 귀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너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 이렇게 얘다 이러면서 뭔가 도와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무토인데 남성분이신데 만약에 솔로다. 네. 무토 남성분들은 올해 여성이 들어옵니다. 여자 이성운이 있어요. 상관운인데 무슨 여자가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네, 상관운에 의외로 여자운이 있습니다. 네, 희한하죠? 남성분들이 상관운에 왜 여성이 들어오는가? 상관은요 앞에 나서서 약간 오지랖을 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랖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하직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직원 도와준다고 오지랖 부리다가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지랖을 부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다가도 내가 너무 과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성운으로 돌아와서 오지랖을 부리는 글자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 가서 꼭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성분도 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분한테 그게 안 먹혀요. 왜냐면 알아서 잘하는 독립적인 성향이니까. 근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면이 있는 여성분 있잖아요. 그런 여성분한테는 이게 또 먹힙니다. 왜냐면 내가 가서 자꾸 어필을 하니까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도움도 받고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남성분들이 여자를 많이 만납니다. 이성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축토 안에 이렇게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개수와 무토는 무게 합을 해서 화를 이끌어내죠. 화가 생기죠. 따끈따끈하게. 그러면서 이 흉신인 상관을 또 이렇게 무찔러 주죠. 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를 만났더니 좋은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안 좋을 수 있는 흉신도 잡아주고 따뜻하네. 너무 좋은 여자가 들어오는 거죠. 어찌 보면 여성분이 귀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좋다. 네, 일단 보여지는 면은 여기까지로 보여지고요. 이성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재성에 대해서만 본다면 정제거든요. 정제니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관련된 회사에서 월급 받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달이 내가 뭔가 일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새로 준 것에 대해서 뭔가 돈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만지고 이성도 들어오고 결혼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기다리신 분들은 아이도 들어오겠다. 결정적일 때 내 겁재가 천을귀인 역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타로로
보는 신축년 운세 보겠습니다. 카드를 쭉 나열을 해보고 리딩을 연결해서 할게요. 셔플을 하는데 두 장의 카드가 함께 나와서 같이 두고 리딩을 하겠습니다. 모토일간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일단 남성분들은 제가 아까 사주상으로 이성운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성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올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저는 이미 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솔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결혼은 아직 안 했으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뭔가 관계가 좀 더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loving man이라고 해서 딱 그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결혼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결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카드가 어떤 harmony라고 하는 조화, 나와 하나로서 이렇게 조화가 되는 음과 양에 대한 그런 에너지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와 결혼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결혼 진행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인물이 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모토일간 남성분들은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누군가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여러분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봤을 때 모토일간 남성분들이 마음에서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누군가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업적 파트너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금전적인 제한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대요. 내년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사주에서 부하 직원이 저지른 뭔가를 수습하다가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옛날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정리하고 나오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금전적인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할 생각이 없는데요, 만약에 내년 말까지 되셨는데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거는 또 사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약간의 일시적인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뭔가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막혔다가 상황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 이유가, 이 카드에서 변화의 에너지를 끌어안아라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에너지를 끌어안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이걸 내가 버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약간 고민하게 될 수 있는 상황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용기 있게 여러분이 과거에 상당히 안정적이셨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무토일간분들, 기토일간분들이 경자년이 좋았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운이 있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용감하게 뒤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도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하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축복이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번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번 차크라는요, 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중심 잡는 거 있잖아요. 내 뿌리.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내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3번 차크라가 줄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 에너지가 찾아와 있다. 그것이 필요해서 이 카드가 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면에 그게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주 원곡에서 뿌리를 잘 내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웬만한 어떤 변화 에너지가 와도 내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잘 안 흔들려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내 스스로 믿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내가 뿌리를 잘 내렸다라고 한다면, 지지에 토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커다랗게 걱정하실 만한 위기의 상황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카드들이 발생할 만한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이고, 그 변화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더 뭔가 축복받은 미래가 올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사회가 많이 변했고, 앞으로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언 카드입니다. 네, 무토일간 카드 다 뽑아 보았고요. 눈에 띄는 점은 조언 카드로 나온 이 Strength라고 하는 카드가 이 카드랑 같은 의미의 카드라서 조언이자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중점적인 메시지가 저 카드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두고 리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정말 괜찮겠다. 이 회사 정말 괜찮겠다. 여기는 정말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것 같다. 뭔가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분야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회사나 아니면 사업적 아이템 이런 부분이 되실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조사라든지 이게 뭔지 계속 이렇게 좀 호기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동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무토일간이신 분들 중에서 회사 때문에 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집 자체가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는 이동수가 있어 보여요. 지금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도에서 도를 옮겨가는 상황? 이렇게 좀 장거리적인 어떤 이동수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약간 여러분이 좀 갈등의 요소가 있대요. 그 갈등의 요소가 혼자 살다가 누군가랑 같이 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갈등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갈등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동하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이직 때문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직을 하게 됐던 회사, 그 회사의 상황, 그러니까 이직하게 되실 부분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직하시게 될 그 회사와의 관계가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 회사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내 곧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생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직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황적으로 안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그 회사 내에서 나를 좀 좋게 봐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귀인이 등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신축년의 어떤 에너지는 좀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된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욕이 좀 많이 생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밀어붙이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예전에는 회사를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사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내가 회사에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좀 눈 감아주고 용인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위에 상사가 있기 때문에 좀 비빌 언덕이 있고, 그런데 내 사업을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뭔가 피해가 발생이 된다. 내가 직격타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문제 생기면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조금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템을 찾게 돼서 뭔가 그쪽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밀어붙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처음에는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갑자기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팍팍팍 밀어붙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시도를 하고 나서 변화를 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상황이 아마도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순간에 귀인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분의 상황은 다시 반등하게 된다. 약간 힘들었다면 다시 반등하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드래곤플라이? 뭐죠? 네,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카드에서 변화를 끌어안으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옛날에 여러분이라면 도전할 만큼의 그 용기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번에 희한하게 여러분이 좀 힘을 얻어서 도전을 해보는데 그 도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결과치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 확신성을 갖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어찌 보면 해볼 가치가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는 신중해라. 맹수를 단련시키려면 그만큼 내가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많은 내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전을 하실 때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내공이 있었고 아 내가 이거를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딱 있다라고 한다면 밀어붙여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본인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도 나 혼자서 이거를 밀어붙여서 한다라고 했을 때 아 약간 갸우뚱하게 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토일관 분들은 올해 일적인 변화가 확실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장소적인 변화라든지 뭔가를 확실히 역동적으로 뭔가를 한번 끌고 가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회사 부서 내에서도 여러분이 주장을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내가 주장을 해서 끌고 가게 되는 프로젝트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평소에 무토일관 분들이 항상 중재 역할을 하고 중간자 입장을 하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리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아닌가 처음에 할 수는 있지만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Third chakra가 나를 믿는 마음, 자기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Trust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진행을 해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연애의 상황으로 본다면 무토일관 분들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에서 딱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호기심 가는 사람이 생겨도 약간 여러분이 마음을 먼저 이렇게 열고 다가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애를 보려면 사실 컵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컵카드가 나오지를 않아서 연애에 대한 부분은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보고 리딩을 해볼게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합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확실히 변화는 꽤 하실 것 같다. 어떤 이동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어떤 내년 운세에 있어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무토 일간분들은 내년에 확실히 이사운이 있으시네요. 만약에 지역적인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좀 닫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내면에 깨닫게 되는 뭔가가 있다.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좀 알아차리게 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아하 모먼트,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상대에 대한 마음이냐 아니면 어떤 내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별을 했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알아야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들어와요. 네, 여러분 인생에 여성분이라면 남성분이 들어올 것이고요. 남성분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여성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들어가는 만남이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좀 밀당하면서 꽁냥꽁냥 되는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 모드. 예, 그렇게 뭔가 좀 시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을 이제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연애 상황이라 본다면 여러분이 이동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외로움이 좀 커지죠. 그 외로움 안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존재가 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합에 대한 의미는 확실히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연애운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과거에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잊고 마음 정리를 끝내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있는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한 둘, 셋이었다면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한 8, 9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기 전에 무토일관 분들을 위한 모놀로지 카드 볼게요. You and your loved one are safe. 사실은 이 카드를 두 장을 뽑았거든요. 한 장인 줄 알고 뽑았는데 두 장이어서 그냥 두 장 다 여러분의 카드로 볼게요. 무토일관 분들 win-win outcome is forecast.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한다는 거잖아요.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만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이긴다. 연인 관계에서 본다면 서로의 관계가 익어갈 것이다. 무르익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브라는 비너스와 관련이 있고요. 비너스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리브라가 사실 7번 하우스의 그 자리에 있거든요. 7번 하우스는 또 무슨 자리냐? 결혼이라든지 장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내가 long-term commitment 할 수 있는 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가 확실히 좀 끝까지 차오르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You and your loved one are safe.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커플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에 놓여있는 분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개자리는요, 가족, 내 뿌리, 내 가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좀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토일관 분들 중에서 멀리 있다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멀리 있다가 내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거나 그러면 가족이 다시 화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카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가족 간의 화합이 예상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화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무토일관 분들 확실한 것은 어떤 이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이동 혹은 피지컬적인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이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은 이직으로도 보셔도 되고 이사라고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변화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토일관 분들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넘기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사주라는 것 그리고 타로 점이라는 것은 참고할 만한 상황이지 이게 100%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면서 멋진 인생 사세요. 네, 11년 신축년 기토일간 신축년 운세 보도록 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앞서서 올린 영상에 그러니까 정화일간 설명할 때 그분이 보시고 그 댓글을 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신축이라는 이 모습이 저는 드라이아이스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신축의 모습에서 정화가 만난다면 드라이해진다. 더 건조해진다. 왜냐면 정화 자체가 건조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조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신축을 만나게 되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축토에 대한 이해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축토 안에는 원래 개, 신, 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축토가 이제 축축한 땅이다. 축축하고 차가운 땅이다. 그런데 이제 동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동토다. 근데 한겨울에 우리가 이것도 동토다라는 표현이 계절에서 온 거거든요. 축월 아시죠? 축월이 1월 말이거든요. 1월 중순, 요때 1월 중순에서 1월 말이 제일 춥잖아요. 그 축월에 대한 계절의 땅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동토. 그러면 얼어붙어 있잖아요. 길바닥에 한겨울에 물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녹아있는 상태로 되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져야지만 얼음이 녹잖아요. 축월은 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베리아 벌판에는 촉촉하게 녹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토를 녹일 수 있는 건 오로지 화뿐이다. 그래서 제가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사오미가 많이 발달되어 계신 분들, 그러니까 불의 세기가 좀 센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축토가 얼어붙어 있는 거를 녹여서 이걸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글자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화가 아주 화왕한 분들은 또 사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동토기 때문에. 그리고 축토를 빼고라도 정화와 신금만의 관계만 봐도 상당히 까칠하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건조한 사람들이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요.
깔끔한 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는 것이 좀 안 되죠. 왜냐면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 이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은 다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사람, 그러니까 조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분별하는 게 조금 강하게 드러납니다. 성향에서. 정화와 신금이 만났다는 것만 봐도 사실 건조해요. 그래서 저는 건조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축토 하나에 꽂히셔서 축토가 축축하고 개수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게 건조하냐. 이제 저한테 그렇게 명리학적인 학식이 짧다 이렇게 좀 비판을 강하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화의 관계에서 신축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축토 하나만 본다면 동토도 되지만 축축한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축축해지냐? 이 축이라는 글자가 진짜 월지에 있다면 좀 너무 복잡해지나요? 예를 들어서 기축일주이신데 갑오월에 태어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예요. 그러면 뜨겁죠. 그러면 축축해지죠. 녹죠. 그러면서 주변에가 이 축축한 이거를 불이 말려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축토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닌데 농사 지을 수 있게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 주변과의 관계를 다 따져서 풀이를 해야 되는 게 명리학이에요. 이 글자 하나만 안다고 해서 그게 이 사주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도 아셔야 되지만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식신이 들어오게 되고요. 기토 입장에서 비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나눠서 그러니까 풀이를 좀 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인데 내 사주 지지에 진토나 술토나 미토가 있다. 있는 상태에서 축토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좀 신앙해질 수는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주 원국 지지에 이런 글자가 없어요. 근데 축월에 태어났다. 근데 또 축토가 들어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축토는 땅으로서의 오리지널 땅으로서의 역할을 100%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동토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심고 이렇게 생명을 키워내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앙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월에 태어난 기토인 경우에 무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한테 힘이 돼주는 사람이 들어온다. 기토일간이신 분들 중에서 경자년, 신축년 내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해거든요. 내 일하고 싶은 사람, 내 일. 회사 다녔던 분들은 그만두고 내 거 하고 싶고 아마 경자년에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일을 미리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기토 입장에서 신축년에 돈을 만질 수 있는 운이 있거든요. 재성운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돈을 어디에 많이 빌려서 쓴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나갈 때가 정해져 있죠. 내가 돈 벌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내가 내일을 시작한 건 아닌데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돈을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사업자를 냈어요. 내가지고 근데 내가 미천이 좀 부족해서 사업 미천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은행 대출을 했다. 은행 대출이 무기토 일간 분들이 또 은행 대출 가능한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매매를 했든 땅을 샀든, 예,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 얼마 일정 부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풀이가 돼요. 그래서 올해 기토일간이신 분들은 만약에 내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견이 물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수고비를 줘야 되잖아요. 내 사업이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생기면 수고비를 줘야 되지만 충분히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일간들하고는 다르게 무기토이신 분들은 좀 형제하고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으르렁대고 싸우다가도 나한테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형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좀 돈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간이신데 을목이 사주 원국에 예를 들어서 많았어요. 을묘년에 태어나서 을축월에 예를 들어서 기미일주다. 막 이런 식으로 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을목이 많았다. 을목은 꽃이거든요. 담쟁이, 덩쿨 같은 거예요. 기토는 밭이잖아요. 우리가 밭을 떠올렸을 때 농사 짓고 뭐 심어야 되는데 자꾸 잡초같이 담쟁이 덩쿨이 막 엉겨붙어 오면은 내가 농사지은 농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평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평간을 식신이 와서 싹둑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예, 칼이 와서 이렇게 싹둑 제거를 해주죠. 그래서 길신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 나에게 있을 수 있었던 평간이라고 한다면 평간은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운 요소를 제거해 주니까 이래서 좋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사주 원국에 또 병화가 예를 들어서 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문서운도 같이 합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 걸로 인해서. 그래서 기토일간이신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떴다. 합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운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토일간 분들이 작년에도 되게 좋았는데 올해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시다. 근데 기혼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기토일간이신데 올해 내 엄마하고 신금하고 합을 하면서 신금 이제 장모, 그러니까 내 엄마하고 내 모친과 장모가 사이가 좋아지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양쪽 집안이 사이가 안 좋으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게 되는 분들 많으신데 사이가 좋아지면서 같이 덩달아서 나도 좋아진다. 이 집안이 화목해야 네, 나도 기분이 좋아지죠. 나도 화목한 그 에너지를 받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토일간이신 분들 중에서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시작을 안 했다. 만약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는 마치기 전에 하나 해보면요. 신축년에는 크게 사업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크게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준비해야 될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어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새롭게 메뉴 아이템도 짜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막 단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인테리어를 해놓고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냥 인수하면 난 이거 할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사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남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크게 내가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받아다가 할 수 있는 거. 프랜차이즈 하면은 본사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틀을 갖고 가서 내가 크게 뭔가 컨설팅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더 좋은 거는 남이 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장사하는 게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내년에 신축년이 제가 앞서서 신축에 대한 글자 설명을 해드린 걸 보면 신축이 축 중에 원래 숨겨져 있어야 되는 신금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의 그러니까 원래 새 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이 하던 걸 받아서 하는 게 땜도 되고 내 돈도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크게 투자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축년은 뭔가 크게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는 다 비추입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내 사업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신축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만큼이나 힘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경제 활성화가 누가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운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경제 침체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무리해서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꾸며서 해야지. 그거는 조금 좀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다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타로점으로 가볼게요. 키워드 카드 좀 뽑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옆에 제가 방금 뽑아놓은 오라클 카드, 네, 어떤 에너지의 흐름,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지 내년에 제가 기토일관 분들 재성운이 있다.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카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조금 힘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다. 뭔가 희망찬, 햇빛을 본 것 같은, 태양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려고 여러분 스스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카드들이 우주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다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기토일관 분들 내년에는 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해가 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주도 여러분에게 행복의 에너지, 그리고 금전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있다. 그 얘기는 운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honesty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honesty. 그러니까 정직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주 설명에서 또 나를 도와주는 비견이 들어온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뜻을 함께 하면서 친구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소가 보여요. 소가 보이는, 내년에 또, 내년에 흰소의 해잖아요. 네, 흰소가, 무리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혼자 있는 소가 아니고 무리를 함께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의 모습이 기토일관 분들이 뭔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오게 된다. 금전적인 풍요로움과 행복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카드는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카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나에게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아라.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해보고 내가 감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사주에서 내년에 일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다. 내 사업을 하시게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내 사업을 한다는 거, 회사 다닐 때보다 개인 시간이 더 없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어떤 틀을 정해주잖아요. 내가 4대 보험비를 그때그때 알아서 낼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죠. 나는 회사의 가이드대로 일을 하고 일한 것만큼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다 챙겨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일복 터지실 것 같아. 이렇게 좀 건강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조금 갈등의 요소가 있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갈등의 요소가 상황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혹은 일하는 일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일단 카드를 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좀 해볼게요. 마지막 카드는 조언 카드로 뽑았습니다. 자, 갈등의 요소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갈등 요소가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신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돈을 확실히 벌게 될 것이다. 금전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사실 10점 만점에 10점보다 더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네, 킹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열심히 벌 것이다. 돈이 벌리겠다. 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토일관 분들이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더 큰 목표를 세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지금 당장 막 밀어붙이겠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차근차근 해나가실 걸로 보여져요. 여기저기서 필요한 정보를 좀 찾으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만졌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여기서 더 좋은 선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는 이 수익을 내가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과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리서치를 하시게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2021년에. 근데 2021년부터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일하는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있죠. 예를 들면 회사에 무조건 가서 직장 동료들과 무조건 대면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죠. 의사소통을 할 때도 회의할 때도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기토일관 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는 모습이다. 근데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 변화가 싫다고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고 그 변화가 어떤 내용인지는 내가 그걸 변화를 이렇게 취하든 안 하든 내가 알고는 있어야 그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토일관 분들이 대처를 잘 하실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쨌든 내 사업을 혹시라도 하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샘솟을 거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실 기토일관 분들이 물론 이제 일주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사주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토일관 분들도 작은 역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좀 이렇게 좀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기토는 약간 습기가 있는 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엉겨 붙죠. 습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우리가 피부만 생각해 보셔도 그냥 건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로션을 바르잖아요. 크림을 바르면 먼지가 잘 안 자요. 그 기름기 있는 부분에 이게 잘 눌러 붙잖아요. 그래서 기토일관 분들이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저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기토 중에서도 건조하지 않은 토일 경우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 이렇게 어울리면서 좋은 정보를 다 내 것으로 습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토일관 분들이 갖고 태어난 어찌 보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정보통이에요, 정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공부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조금 그것을 아이디어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걸로 보여져요. 조언 카드로 뽑은 카드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재는 것은 좋으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재는 부분은 좋지만 내 중심은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언 카드를 한 장만 더 뽑아 볼게요. 어찌 보면 최악의 경우까지 좀 대비를 해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확장해서 사업하지 마라라는 거죠. 제가 아까 사업하실 분들 팁 드리면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거액의 투자를 해서 내가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타로 카드도 똑같은 조언을 주고 있네요. 어쨌든 Five of Pentacles 카드는 금전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언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크게 투자를 해서 사업도 하려면 사업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무턱대고 크게 일을 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A Fiery Climax approaches. 에리스 카드네요. 그 양자리에 대한 카드예요. 양자리는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모든 조디악 12개 사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나온다? 그 얘기는 1등이라는 소리죠. 사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시려고 정보를 여기저기 많이 얻게 되는 모습으로 가실 것 같고,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많이 날까?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안을 좀 강구하시겠죠? 그러면서 클라이막스가 온다.
어떤 클라이막스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감정 컨트롤은 좀 필수입니다. 무토일간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토일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기토이신 분들이 내년에 식신상관운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언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는 비견, 친구라든지 알고 있는 사람, 동업자라든지 꼭 동업자까진 아니어도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친구일 수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다가 폭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Fury Climax라는 게 굉장히 좀 에너지 폭발력이 대단한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저 카드가 여러분에게 감정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어쨌든 여러분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꿈을 실현하는 상황이라면 힘든 상황이 와도 즐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토일간 분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한 좋은 운의 흐름으로 보여져요. 좋다, 나쁘다. 이런 구분은 사실 없지만 변화로 인해서 나에게 기회가 오는 해라는 것, 그리고 길신이 들어오는 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일간 분들 이번에 또 신축년의 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토일간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